매출이 잘 나는데도 접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이유에 대해서는 좀 얘기를 해볼 건데, 나중에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 영역까지 가버려서 이걸 컨트롤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생겨요. 저희가 얼마 전에 그 부업으로 200만원 만들기 프로젝트를 진행했잖아요. 터키나 태국 가가지고. 그래서 실제로 그게 한 두세 달 정도 만에 매출 2천 조금 넘고 순수익으로 한 3,400 정도를 달성했어요. 근데 사실 그 사업자를 지금 폐업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매출이 안 나와서 그만두시는 분도 많지만 매출이 잘 나오고 있음에도 갑자기 이걸 그만두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 이유에 대해서 조금 알고 가면 좋을 것 같아서 오늘 그 내용을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걸어가면서 좀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갑자기 비가 와가지고 숙소 근처로 오니까 또 비가 거의 그쳤네요. 그래서 어쨌든 의외로 매출이 안 나서 접는다고들 많이 생각하시는데, 물론 그런 부분들도 있겠지만 매출이 잘 나는데도 접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좀 얘기를 해볼 건데, 사실은 그렇잖아요. 우리가 회사에서 연봉이 50만원 정도 올라간다고 해도 되게 연봉이 많이 잘 올라간 건데, 순수익 3,400이 고정적으로 나오면 사실 연봉이 거의 4천 이상 올라가는 건데 이거를 왜 그만둘까?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예요. 내가 그 정도 매출 나오면 난 충분히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 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봤을 때 이제 그 첫 번째 이유는 아마도 워라벨인 것 같아요. 전업을 하시는 분이라면 3,400이라면 모를까? 이제 부업을 하시는 분들은 보통 일반 직장인들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제 9시, 10시에 출근해서 한 6시 정도에 맞춰서 퇴근하고 집까지 오면 보통 7시가 되죠. 그리고 밥을 먹으면 8시쯤 될 거예요. 그쵸? 그럼 8시부터 일을 시작한다고 했을 때, 제가 봤을 때 한 3,400만원 정도를 고정적으로 본다면 못해도 하루에 시스템이 없고 1인 기업이라는 가정하에 4-5시간 일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그걸 끝나고 나면 밤 12시에서 새벽 1시가 되잖아요. 그러면 한마디로 눈 떠서 눈 감을 때까지 계속 본업 끝나고 부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워라벨이라는 게 없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또 3-4개월, 뭐 6개월, 1년을 지속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낮죠. 그리고 나만 혼자 잘하는 게 아니라, 뭐 가족이 있으시다면 가족들의 지지가 필요하고, 만약에 뭐 연애를 하고 계시다면은 만나는 분들의 또 지지가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그런 주말만 만나거나 이런 식으로 평일엔 완전 일에만 몰두하고 이런 개념이 또 가능해야 되는데, 한 달 정도는 이렇게 열심히 해볼 수 있겠지만 그걸 오래 지속하는 게 사실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이게 1-2개월 정도에서 매출이 조금 나는 경우는 많은데 금방금방 접어버리는 케이스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실제로 제가 아시는 분 중에 2달 만에 순수익 3,400 정도 되게 빠르게 성과가 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분도 사실 본인의 생활이 거의 없어져가지고 4개월 만에 사업을 접은 케이스가 있어요. 제가 아시는 분 중에 시작한 지 2개월도 안 됐는데 순수익이 거의 3,400 정도 나신 분이 있어요. 근데 이분은 본업도 하고 부업으로 그 정도로 수익을 내고 있었는데, 심지어 사실 여기 3,400 정도 나면은 일이 이제 주문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CS까지 겹쳐버리잖아요. 반품이나 파손 같은 것도 생길 거고 단순 문의 같은 것도 생기니까, 단순하게 이제 상품 업로드하고 주문 처리하는 5시간이 아니라 그 외에 이 파손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또 케어를 해주는 시간이 또 들어간단 말이죠. 이제 그러다 보면은 일상생활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이 감당이 안 되다 보니까 보통 이제 접어버리는 케이스가 많은 거죠. 일단 지금 빗줄기가 조금 심해지는 것 같아서 좀 숙소에 들어가서 이제 영상을 또 마저 찍어야 될 것 같아요. 네, 숙소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야기를 좀 이어서 해보자면, 사실 그 구간부터는 부업으로 만약에 계속 지속을 하겠다라고 한다면 1인 기업으로는 안 되고요. 뭐 상품을 등록해주는 알바라든지 이런 분들이 이제 필요한 단계가 됩니다. 그때쯤부터 이제 알바를 뽑고 조금 시간을 전략해서 나머지 시간에 CS를 투자해가지고 다시 하루에 한 4-5시간 정도만 해도 3,400이 벌릴 수 있게 유지를 하는 그 단계가 돼야 되는데, 사실 그 시스템화를 진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부업에서 그 매출을 유지하지 못하고 그만두는 케이스, 이게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막 시작하거나 아니면은 이제 내가 2단계로 가고 있는데 슬슬 힘에 붙인다고 하면, 이때쯤부터 이제 알바를 뽑아야 되나? 라는 생각을 슬슬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수익적인 부분인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3,400을 번다라고 하지만 사실 실제 통장에는 3,400이 이렇게 쏙쏙 월급처럼 들어오지 않거든요. 이게 사실 이제 온라인 사업뿐만 아니라 오프라인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 치킨을 판다고 생각을 해보면, 오늘 예를 들어 100만원치 팔면 내일 100만원치 또는 그거보다 조금 더 여유 재고를 두기 위해서 제품을 다시 공급받는데 돈을 써야겠죠. 그러다 보면 이제 돈이 들어오고 나가고 이런 식으로 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정산 주기 자체가 전부 현금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다 보니까 이제 카드 정산 주기가 있기 때문에 그게 또 뭐 3-4일 5일 이렇게 걸리다 보니까 돈이 이렇게 바로바로 쌓이는 느낌이 그렇게 빠르게 들진 않아요. 근데 심지어 온라인 사업 같은 경우는 제품을 구매했을 때 구매 확정을 거의 안 누르시죠. 구매 확정을 안 누르면은 이게 자동 확정될 때까지 뭐 일주일에서 뭐 쿠팡 같은 마켓은 길면은 뭐 한두 달까지 이렇게 가버리기 때문에, 그러면은 제품 정산이
적어도 1, 2주, 구매 대행 같은 경우는 3, 4주에서 길면은 한두 달까지 가버리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손익표에는 맨날 3, 400만 원 벌었다고 돼 있지만 실제 통장에는 계속 돈이 깎이고 있고, 다음 달에 정산이 조금씩 들어오는데 그 다음 달에 만약에 매출이 조금이라도 더 올랐다 그러면 계속 마이너스가 나고, 그렇게 3개월에서 6개월 동안은 통장에 돈 쌓이는 느낌이 들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이게 실제로 돈을 벌고 있는 게 맞나라는 생각이 들고, 근데 여기서 워라벨 같은 거는 전혀 없고 CS는 계속 들어오고, 파손 나면은 안 그래도 돈이 안 모이는데 나가는 돈이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실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스트레스가 쌓이고 사업을 지속하는 게 맞나 안 맞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약간 이게 돈을 많이 벌면 행복할 거다라고 생각을 했던 게 점점 좀 불안하고 좀 우울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 사업에 대한 흥미도가 좀 떨어지고, 그러면서 이제 접는 패턴, 이런 패턴이 이제 실제로 수익을 발생시키면서도 그만두는 케이스 중에 대표적인 두 번째 이유인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은 매출이 생각보다 너무 빨리 나서입니다. 물론 당연히 빠르게 돈을 벌면 좋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게 단계라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내가 월에 1000만 원을 벌 수 있는 그릇이 되지도 않았는데 월에 1000만 원을 우연하게 빠르게 벌어버리면 사실 그걸 감당할 수 있는 그릇이 안 되기 때문에 내 그릇은 이만한데 엄청나게 많은 양의 물이 들어와 버리는 거죠. 그러면은 이거를 컨트롤할 수 있는 스킬이 없잖아요, 노하우가. 그러다 보면은 여기서 또 힘에 부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또 똑같이 행복하려고 돈을 벌었던 게 이제 우울하고 너무 힘들고 스트레스만 받고 하루하루가 되게 행복하지 않고 불행한 하루가 계속 되는 거죠. 그게 사실은 그냥 다 그릇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단계별로 이걸 밟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생각했던 그런 범위보다 더 큰 뭔가가 들어왔기 때문에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생각보다 매출이 너무 빨리 난다 라고 하시면은 차라리 여기서 내가 더 매출을 많이 내기 위해서 상품을 더 소싱하고 등록하는 그런 노력을 하는 것보다 오히려 배송비는 잘 잡히고 있는지, 문제된 것 없는지, 세금 엑셀은 좀 꼼꼼하게 잘 잡히고 있는지, 그리고 주문 처리 프로세스가 너무 오래 걸려서 진짜 하루의 시간이 너무너무 부족하진 않은지,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계속 체크해가면서 이 구멍들을 막는 거예요. 뚫리는 구멍들을.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막으면서 그릇을 키워서 그 단계가 어느 정도 되면은 이제 시간적 여유가 조금 생긴다 라고 하면 그때 더 인풋을 많이 늘리고 매출을 더 향상시키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그냥 매출이 난다고 해서 더 때려 부어버리다 보니까 나중에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 영역까지 가버려서 이걸 컨트롤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생겨요. 그래서 이게 이제 대표적으로 매출이 좀 많이 나는데도 그만두는 세 가지의 이유인데, 항상 이제 여러분들이 가끔씩 매출 많이 나는데 포기했다, 뭐 해외 구매 대행 현실, 뭐 1억 버는데 그만둔다, 뭐 이런 얘기들이 사실 거의 이 얘기 안에서 돌아가는 케이스가 많아요. 물론 매출이 뭐 1억 정도 된다면은 사실 다른 이유들이 더 많을 수 있겠지만, 매출 1000만 원, 2000만 원을 단기간에 벌었는데도 그만두더라 하는 이유는 대부분 이 세 가지 이유 안에 속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뭐 이제 시작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나 또는 이제 입문 단계인데 이 단계를 가고 있다라고 하시면은 나에게 해당 사항이 있는 것들을 미리 이 영상을 보고 좀 보완을 하셔가지고 가시면은 그래도 뭐 매출 뭐 1000, 2000, 3000, 5000 이 정도까지 뭐 아마 무리 없이 가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제 이탈리아에 여행을 와서 이런 영상을 찍고 있는데, 다음에는 저희가 부업으로 또 1억 정도 만드는 프로젝트를 하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그 프로젝트를 이제 준비하면서 그때는 왜 그만뒀나를 생각해보니까, 저희가 일단은 부업으로 200~300만 원을 벌겠다라는 프로젝트를 하다 보니까 시스템이라는 걸 구축을 안 하고 갔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시스템을 구축 안 하니 200~300만 원을 유지할 수 없는 이제 그런 뭔가 패턴으로 움직이고 있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이 영상을 찍게 됐고, 이제 다음 영상은 또 저희가 이제 부업으로 5천에서 1억 정도 만드는 프로젝트 진행할 테니 그것도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이번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이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